네, 안녕하세요. 해법 독서논술 도시락 3탄 온라인 학부모 특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해법 독서논술 교육팀 맹보랑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쭉쭉 입장해주고 계신데요. 저희가 이렇게 도시락으로 인사를 드린 지 벌써 세 번째죠. 작년 가을 도시락 1탄을 시작하면서 우리 아이의 미래 인재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교육과정과 함께 설명을 드렸었고요. 도시락 2탄 크리스마스 선물과 같은 시기에 이제 학습 격차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2021년 새해를 맞이한 첫 번째 도시락. 이 시기는 이제 새학기를 앞두고 아주 따뜻한 봄날을 기다리면서 지금 설렘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자,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서 우리 아무래도 학부모님들이 뭔가 이렇게 설렘, 봄을 생각하시면서 설렘도 있으시겠지만 오늘 진행될 이벤트에 대한 부분도 아무래도 좀 기대, 설렘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서 오늘 이벤트에 대한 소개부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진행되는 도시락 3탄 온라인 학부모 특강 이벤트는요. 먼저 오늘 오신 분들은 다 사전 예약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실 거예요. 사전 예약 시에 기입해 주신 자녀 학교, 학년, 그리고 휴대폰 뒷자리 4자리를 지금 채팅창에 출석 인증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출석 인증을 하신 후에 제가 중간중간에 이벤트를 설명을 드릴 텐데 그 이벤트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이제 상품을 타가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 500분 선정해서 상품을 지급해 드릴 예정이고요. 공식 발표는 이제 저희 해법 독서논술 공식 블로그를 통해 3월 3일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렘을 안고 첫 번째 이벤트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이벤트입니다. 새학기 새학년을 맞이하는 우리 아이에게 해주고 싶은 응원의 메시지를 지금 채팅창에 적어주세요. 이제 거의 학기 시작이 일주일 앞두고 있죠. 우리 아이에게 올해만큼은 뭔가 그래도 시작을 앞두고 응원해주고 싶은 말을 채팅창에 아주 자세하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사의 심금을 울리는 멘트 선택해가지고 200분께 이제 GS 편의점 도시락 상품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댓글들만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우리 애기 화이팅! 네, 쑥쑥 크고 건강해라. 또 올해 건강하고 특히 건강과 관련된 이슈가 확실히 많네요. 아무래도 2020년에 이제 돌아봤을 때 올해는 건강이 최고다. 지금처럼 성실하게 꾸준히 하자. 이렇게 얘기도 남기고 계시는데요. 보시면 혹시 제 지금 머리 위로 꽃 한 송이 피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사실 이제 지금 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학부모님들도 마음이 간질간질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마음을 조금 표현해드리고자 사실 꽃을 여기다 좀 달고 나오려고 했는데 주변 분들이 많이 만류를 하셔서 이렇게 PT 안에서 꽃 한 송이 딱 피워놓고 봄을 기다리면서 한번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 응원의 메시지 조금 이제 천천히 올려주시고 이제 강의에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도시락 3탄 온라인 학부모 특강 주제는요. 이제 봄을 맞이하여 걱정 없는 우리 아이의 새학년, 새학기 생활을 위해 학년군별 학습 노하우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학년군이라는 게 사실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아이가 1학년이라고 할지라도 다음 학년 그리고 상급 학교까지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노하우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이제 새학기 시작을 먼저 알리기에 앞서서 사실은 우리가 전년도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2020년을 어떻게 보면 한 장으로 요약해 보자면 이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코로나 잠잠해지면 우리 밥 한 번 먹자. 사실 이 말 모두 다 한 번씩은 톡이나 실생활로도 해봤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랬는데요. 사실 상반기에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름이면 나아지겠지. 연말 모임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연말 모임은커녕 사실 이제 명절 때도 제대로 친척들을 만나지 못했죠. 참으로 우픈 상황이 아닐 수 없는데 우리 아이들은 어땠을까요? 아이들의 2020년을 돌아보면요. 우선 1월은 좀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설날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세뱃돈도 좀 두둑히 받고 뭔가 이제 새학기를 맞아요. 용품도 좀 사고. 근데 2월에 뭔가 이제 코로나가 막 확산되기 시작을 하면서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이라는 게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는 거의 마스크가 나의 피부인 것만큼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이 이제 좀 바뀌게 됐죠.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 아이들 마스크 쓰고 막 뛰어다니는 걸 보면 참 좀 마음이 짠한 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학부모님들이 오늘 채팅창에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 바라는 내용을 많이 써주고 계실 텐데, 자, 그러면 2021년은 어떨까? 많은 분들이 이제 2021년 새 학기는 좀 달라야 된다라고 얘기들을 하세요. 실제로도 그렇고요. 우선 2020년에는 코로나라는 변수 때문에 우리가 사실 많은 분야에서 혼란이 왔었죠. 왜냐하면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1년이라는 경험치가 이제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부에서도 저학년부터 좀 뭔가 등교 계약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내용도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이제 백신 접종이라는 또 긍정적인 변수가 있기 때문에 올해 새학기만큼은 작년과 다를 것이고 달라야만 한다라고 이제 기대하고 계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으실 텐데요. 근데 이제 2021년 새학기 앞두고 걱정, 설렘, 고민 여러 가지 있으시겠지만 사실 가장 지금 뭔가 떨고 계신 학부모님들이 누굴까? 물론 여러분 모두 다 이제 걱정과 고민, 설렘이 있으시겠지만 사실은 지금 예비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님들이 더 고민이 많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사실 경험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마 지금 예비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님들은 아마 이렇게 맘카페 같은 데 보면 반편성 이번 주에 막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설레하고 계실 텐데 아마 이런 내용 많이 검색해 보셨을 거예요. 검색창에 초등학교 입학 준비와 관련돼서 도대체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나요? 걱정이에요? 궁금하네요? 라는 내용이 이런 맘카페와 같은 여러 커뮤니티에 다양한 스토리로 올라와져 있는 걸 저도 보면서 확실히 예비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님들이 걱정이 많으시구나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올리시는 이유는 사실 하나죠. 우리 선배맘들의 좀 조언을 좀 얻고 싶어서. 그래서 많은 선배맘들이 제가 나 때도 그랬는데 라고 하면서 여러 조언 올려주시는데 그 중에서도 읽을 줄 알아야 수학 문제 풀 수 있으니까 읽기 연습 꼭 시켜주시고요. 독서가 제일 중요합니다. 또 한글 공부 제일 같아요. 그리고 40분 동안 엉덩이 앉아있는 습관 필요합니다 라고 글들을 올려주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너무 기본적인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1학년 친구들에게는 모든 환경이 낯설고 낯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 적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1학년 학부모님보다 내색은 못하지만 뭔가 걱정이 더 많은 학년의 학부모님이 계십니다. 바로 초등학교 2학년에 올라가는 자녀를 두시는 학부모님들이시겠죠. 왜냐하면 지금 초등학교 2학년에 올라가는 친구들은요. 학교가 어색한 편이에요. 학교에 갔던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1학년 후배들이 들어오면 뭔가 우쭐거리면서 화장실 저쪽이야 이렇게 좀 너스레도 떨고 해야 되는데 학교에 갔던 경험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도 사실 아이가 1년의 과정을 학습을 하면서 그러면 앞으로 2학년에 올라가서 이런 학습을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앞서 보여드린 맘카페의 초등학교 입학 준비처럼 이렇게 예비 초등학교 2학년 엄마인데요. 뭘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막막하네요 라고 글들도 많이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만큼은 이 1, 2학년 군에 대해서 좀 더 이런 학습 노하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먼저요. 한자리에 앉아있기 연습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학교에서 한 교시에 40분 수업인데 아이들이 참 혼자 가만히 앉아있는 걸 잘 못하죠. 사실 이런 40분 동안 앉아있는 연습을 꼭 해주셔야만 하고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제 새학기를 시작하고 첫 상담 때 이렇게 얼굴이 붉어지는 경험들 하셨던 분들 계실 거예요. 자, 그리고 계획적인 학습 관리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 아이들은 학교 시간표에 따라서 생활을 해야 하고 각 교시마다 다양한 교과목이 들어오기 때문에 계획적인 학습 관리 필요하죠. 자, 그리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혼자 화장실 가기. 사실 이런 배변 습관 때문에 아이들 학교 가기 힘들어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식사 예절부터 뭐 심지어 우유팩 뜯는 방법까지. 사실 이런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는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학교 생활 습관을 길러줘야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자, 근데 이런 적응과 관련된 내용보다 더욱 중요한 연습, 바로 제대로 듣고 읽고 말하고 쓰는 연습하기가 중요합니다. 제대로 된 이해력을 위해서 사실 지난번 도시락 2탄에서도 1, 2학년군에서는 한글 교육이 강화되고 있고 그 이유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해력을 이때부터 다 잡아줘야 상급 학년, 상급 학교 가서도 학습을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든 학습의 기초 역량을 길러줘야 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고요. 앞서 보여드린 세 가지의 습관 기르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시간과의 싸움이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서 적응기가 찾아올 텐데 분명히 이런 제대로 읽고 말하고 듣고 쓰는 연습은 어떠한 훈련,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꼭 필요한 건 바로 읽기 연습을 제대로 시켜주셔야 한다는 거. 자, 근데 이 읽기 연습을 가장 쉽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 바로 책 읽기죠. 자, 우리 과거를 돌아보면 학부모님들께서도 학교 다닐 때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책 읽기, 독서 활동을 교육과정에서 강조하지 않은 적은 없어요. 하지만 그 방법이 조금 달랐죠. 예전에는 추천도서 이만큼을 방학 때에 읽고 오도록 했다면 요즘은 좀 다르다는 거. 자, 우선 이 책 읽기의 연습을 해 주실 때 반드시 우리 아이에게 알맞은 책 읽기를 선정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의 학습의 성향이라든지 습관 잘 파악해 주시고요. 그리고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건 책을 읽고 난 후에 엄마 아빠와 함께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시간과 습관을 들여주시는 것도 가장 중요한 거.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이러한 읽기 연습을 1, 2학년에 꼭 다져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3학년으로 가게 되면 초등학교 3학년 국어 교과서부터 독서 단원이 운영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까지 연계되는 이런 독서 단원을 운영되는 시점이 3학년이기 때문에 1, 2학년 때는 읽기 습관을 어느 정도 잡아주셔야 하죠. 이 독서 단원 운영과 관련돼서는 학년군별로 이 특징을 도시락 2탄에서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 이 독서 단원에 대한 내용은 2탄에서 꼭 참고해 주세요. 자, 독서 단원이 이때 운영되기 때문에 사실 다양한 독서 경험을 3학년 때부터 길러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3학년 친구들은요, 이제 관심 영역이 확장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뭔가 나의 주변 사람, 세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막 시작이 돼요. 그 시작에 맞춰서 다양한 독서를 할 수 있도록 경험을 쌓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이제 3, 4학년군 시기가 되면 우리 학부모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게 아무래도 그 중2병보다도 무섭다는 초사병이겠죠.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 이 초사병에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잠재되어 있는 초사병 아이들을 좀 놓고 가는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바로 초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죠. 자, 초등학교 3학년 친구들은요, 학업 스트레스가 시작되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초등학교 3학년에 이제 시간표에 떡하니 6교시가 들어가게 되죠. 밥을 먹고도요, 우리 아이들 바로 집에 갈 수가 없어요. 자, 또 이제 시간표 안에 보시면 사회, 과학, 영어라는 교과가 추가가 되면서 학습량이나 학습 내용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시기가 바로 초등학교 3학년이죠. 자, 근데 이러한 학업 스트레스가 시작되는 시기에 잘 다잡아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사실 초사병이 올 수도 있고 이런 학업 환경이 변화할 때마다 뭔가 이렇게 학습 흥미라든지 동기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앞으로 상급 학년에 가서 본격적인 학습을 준비해야 될 때 아이들이 어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학업 스트레스를 줄여주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우선 아이들이요, 학업에 좀 자신감이 생겨야 해요. 자, 근데 자신감은 그냥 오는 게 아니죠. 내가 뭔가를 스스로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해냈을 때, 그 성취감을 맛봤을 때 경험치가 쌓이면서 자신감이 생길 수가 있죠. 이런 학업에 대한 자신감을 가장 쉽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 바로 자기주도 학습 능력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시기는 자기주도 학습을 시작하는 시작점이 되는 시기다라고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럼 도대체 자기주도 학습이 무엇인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히려 학부모님들 만나 뵐 때, 그러면 우리 자기주도 학습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이렇게 여쭤봐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 종종 계시더라고요. 자기주도 학습 그거 혼자 공부하는 거 아닌가요? 스스로 앉아서 혼자 공부하는 자습 같은 거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들을 하세요. 근데 우리 과거 이제 우리의 경험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습하면 저는 야자가 떠오릅니다. 다들 야자의 경험 있으시죠? 야자 타임 할 때 그 반말하는 야자 아니고요. 야간 자율 학습이라고 해서 우리 고등학교 시기에 저녁 먹고 한 10시 정도까지 이제 앉아가지고 공부해야 됐던 거 기억들 하시죠? 근데 물론 이 야간 자율 학습 시기에도 꼿꼿이 앉아서, 왜 저희 때는 입시가 엉덩이 싸움이었잖아요. 꼿꼿이 앉아서 열심히 자기가 주도적으로 학습 설계를 해서 자습 시간을 잘 활용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저 같은 경우는요, 우선 자리 선정. 선생님들이 왔다 갔다 할 때 이제 티나지 않도록 자리 선정에 좀 집중했고요. 그리고 항상 좀 자습할 때의 포즈는 이랬던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고뇌하고 있는 척, 고민에 빠진 척, 이런 포즈를 하고는 했었는데 그 이유는 뭔가를 좀 들어야 했고요. 그리고 좀 졸리기도 했기 때문에. 다들 저와 같은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왜 이 자습을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사실 야간 자율학습을 했지만 자율적으로 한 경험이 없죠. 사실 정답은 정해져 있었어요. 선택이 없었거든요. 그때 했던 자습과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자기주도 학습은 그냥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라 좀 다르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자기주도 학습이란 학습자가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하는 주도적인 학습 활동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조금 더 쉽게 풀어보자면요. 학생이 나에게 지금 필요한, 그리고 나에게 좀 부족한 학습은 이런 거야. 그러면 이러한 학습에 대해서 내가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이런 학습을 내가 해야 된다고 실천하면서 주도적으로 가는 것이 바로 자기주도 학습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주도적으로 설계하면서 이걸 완벽하게 끝낸 경험이 있는 친구들은요. 학습 환경이 달라지거나 학습 양이 늘어나거나 학습 시간에 대해서도 휘둘리지 않고 사실 학습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요즘 같은 시기에 자기주도 학습 강조하는 거 굉장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 같은 시기란 바로 온라인 학습을 하고 있는 시기죠. 자, 이제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학습이 시작되면서 그런 학습 격차에 대한 문제가 좀 심화되고 있다는 내용 많이들 접해 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학생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자료를 보면 온라인 개학 중에 학습 격차가 커지는 주요 요인이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질문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에게 드렸을 때 바로 자기주도 학습 능력 차이에 있다라고 대답하신 분들이 전체의 83% 이상이라는 거. 그러니까 사실 이른바 혼공시대, 혼자 공부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여러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학습 습관을 잘 지켜나가면서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는 친구들은 사실 앞으로도 상급 학년 학교에 가더라도 잘 견디고 수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3, 4학년군 시기에는요, 자기주도 학습 역량 키워주시면서 학업에 대한 자신감, 학습할 수 있도록 경험치 쌓아주시고요. 그리고 또 다양한 독서에 대한 경험을 쌓게 해주셔서 배경 지식을 이렇게 켜켜이 쌓아놓을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합니다. 이런 능력이 잘 차근차근 이렇게 쌓은 친구들은 이제 5, 6학년 시기가 돼서 더욱 심화되어 있는 학습을 할 때도 흔들리지 않고 학습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5학년 2학기 국어 시간에 보면요. 교과서를 한번 보면 2단원에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해요 라고 하는 단원이 나와요. 뭔가 나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하도록 하는 건데 첫 페이지를 딱 펼치면요. 5학년 1학기 과학 시간에 배운 열의 이동을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조선의 냉장고라고 불리는 석빙고의 과학을 읽고요. 읽고 난 후에는 이제 열의 이동, 과학 시간에 배운 열의 이동을 이 조선의 냉장고라고 하는 석빙고의 과학과 어떻게 연관지어서 활용할지에 대해서 써보세요라고 하는 활동을 진행을 하게 되죠. 확실히 교과서를 이제 5학년 시기에 맞춰 봤을 때 좀 뭔가 구체적으로 써야 한다든지 발문도 좀 뭔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걸 느끼시나요? 그리고 심지어 내가 과학 시간에 배운 걸 국어 시간과 관련돼서 한번 활용해보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시기에 가장 필요한 거는요, 내가 쌓은 배경 지식을 얼마나 주어진 상황에 맞춰서 잘 활용해내느냐, 그런 훈련, 연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5학년 2학기가 되면요, 우리 아이들이 처음으로 한국사를 학습하는 시기가 되죠. 자, 한국사를 학습하는 시기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이전 교육과정에서는요, 5학년 2학기에서부터 6학년 1학기 1년 동안 선사시대부터 근현대사까지 이렇게 학습을 했어요. 우리 때도 사실 이렇게 시대적으로 들어가는 역사 수업을 진행을 했었었죠. 자, 근데 이제 2015 개정교육과정이 들어오면서 이런 내용이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자, 선사시대는 이렇게 생활사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고요. 그리고 5학년 2학기에는 고조선에서부터 6.25 전쟁까지를 학습을 해요. 자,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발전을 근현대사와 관련지어서 이렇게 나눠서 학습을 합니다. 뭔가 우리 때랑 좀 다른데 라고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럼 지금 현재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이런 역사학습을 학년에 따라 좀 다양하게 나눠놨을까? 우리 또 그럼 예전 경험을 한번 되새겨 볼게요. 과거에 우리 역사 선생님들은 정말 스토리텔러셨어요. 정말 청산유수처럼 야사부터 시작해서 말을 정말 잘 해주셨죠. 근데 또 그중에는 또 연도에 집착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셨고요. 그리고 또 지도 그리는 거에 집중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재밌게 수업을 듣다가도 시험을 보면 올바른 연도를 체크한다든지 시간 순서대로 사건을 나열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래도 역사는 암기 과목이다라고 인지할 수밖에 없었고, 지루하고 재미없다. 나와 관련도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사실 수능에서도 한국사가 필수되는 시점에서 뭔가 한국사를 잘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심 끝에 우선 나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 이제 선사시대 생활도 지금의 생활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해보고, 고조선에서 6.25 전쟁까지 광범위한 역사를 통사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의 인물이나 문화유산을 이제 중심적으로 보는 것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근현대사를 이제 정치, 경제 발전 과정이나 개념을 이해하는 방법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럼 실제 교과서 안에서 어떻게 보여지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고려시대를 학습을 할 때도요, 이제 태정, 태세, 문단세 우리 조선시대에서 꼭 외워야 되는 것처럼 왕의 순서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서희와 강감찬의 활약을 중심으로 거란의 침략 과정과 극복 과정을 알아봅시다 라고 가요. 거란의 침략과 극복 과정을 순서대로 배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희와 강감찬 중심으로 들어간다는 거. 자, 또 팔만대장경을 보면서 고려의 기술과 문화를 알아봅시다 라고 갑니다. 팔만대장경이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이 시기에 팔만대장경을 만들었지? 그 당시 사람들은 이 팔만대장경에 무엇을 담아내고 싶었을까? 만약 나라면 어땠을까? 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게 하면서 나와 나의 지역과 관련된 인물이나 문화유산을 통해 역사를 좀 더 쉽게 이해하고자 하는 방식으로 이제 바뀌고 있다는 거죠. 역사 자체도 이렇게 통합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고 있는 게 현재 교육과정의 역사 교육입니다. 그래서 5, 6학년 시기에는 뭔가 하나를 볼 때도 통합형으로 사고할 수 있는 방법 꼭 필요합니다. 훈련도 필요하고요. 앞서 보여드린 대로 과학과 국어를 연결 짓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요즘 이제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다양한 배경 지식, 통합, 융합을 강조하고 있는데 정말 여러 영역의 배경 지식만 쌓는 게 통합이 아니라 그것을 엮어내는, 연결해내는 사고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아이들의 지금 현재 교육과정에 맞춘 한국사 교육 대비하시는 거 꼭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5, 6학년 시기가 지나서 이제 중학교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본격적인 입시 준비를 하게 될 텐데요. 저희 중학교 가기 전에요. 이제 대망의 두 번째 이벤트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망의 두 번째 이벤트는요. 땡땡아, 해법아, 올해 엄마 아빠랑 우리 이것만은 약속하자라는 내용을 지금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올해부터는 이렇게 책가방 스스로 한번 싸보자. 숙제 준비 스스로 한번 해보자도 좋고요. 정말 우리 진심으로 우리 아이에게 정말 이것만은 약속해줬으면 좋겠는 내용을 한번 지금 채팅창에 적극적으로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올려주시고 계시는데요. 지금 보니까 두 번째 이벤트 하시기 전에 출석 인증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유준아, 올해는 게임 좀 안 하고 책 많이 읽어보자. 아주 좋아요. 올해부터는 스스로 일어나는 연습하자. 중요하죠. 사실 코로나 시기에 많은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의 알람이 된 것 같다.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서연아, 책 좀 하루에 한 권 읽어보자. 대단한데요? 한 권 읽는 거 정말 중요하고요. 자, 한 달에 책 5권 읽자. 올해는 조금 덜 읽어보자. 저희 조카도 항상 이제 매일매일 엄마와 약속을 하다 보니까 조카가 6살인데, 엄마, 왜 약속은 나만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실 가능한, 실현 가능한 약속들 이렇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바람이 느껴지는 채팅들 200분 또 선정해서 GS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신나게 웃으면 지내자. 마음이 조금 찡하네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벤트에 이제 응원의 힘을 내서 중학교 시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래도 이제 중학교 하면 1학년에 바로 진로를 탐색해야 되는 자유학년제. 귀에 딱지 앉으실 정도로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자유학년제는 진로 탐색도 매우 중요한데요. 이 시기에 수행평가 역량을 길러주는 수행평가 대비하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수행평가 하면 우리 이제 과거 내용을 끌고 와야 할 텐데 사실 작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제대로 된 수행평가가 진행되기는 어려웠죠. 그러면 2019년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2019년에 한 중학교의 1학년 각 교과별 평가 항목 내용입니다. 요거 다 학교 알림이 사이트에서 우리 아이의 학교 치시고 평가 항목 보실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한번 자세히 쫙 항목별로 다양하게 들어있는 수행평가 내용 읽어봐 주시면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바로 쓰고, 말하고, 뭔가 표현하고, 발표하고, 보고서 작성, 포트폴리오 프로젝트. 정말 다양하죠. 어떤 친구 인터뷰한 거 보니까 한 학기에 거의 한 30개의 수행평가를 하다 보니까 정말 힘들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사실 이 수행평가 내용을 보면 뭔가 배경 지식을 활용해서 표현하고 논리정연하게 정리하고 발표하는 이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지게 되는데요. 사실 논술평가라고 할 때도 단순하게 글을 길게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역사과 논술형 평가에 대해서 삼국통일의 과정을 동아시아 국제정세 속에서 그 한계와 의의점을 설명하시오라는 논술평가에 다음과 같은 6개의 항목을 모두 다 포함해서 써야만 10점 만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이렇게 올라와져 있죠. 아이들이 단순하게 길게 많이 쓰는 게 중요해지게 되지는 않다는 거죠. 평가 기준 그리고 또 성취 기준에 맞춰서 글쓰기 하는 거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2020년 수행평가는 어땠을까? 많이들 궁금해 하시고 실제 이제 중학교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경험이 있으실 텐데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사실 온라인 수업 상에서 수행평가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사실 수행평가는 뭔가 모둠 활동으로 진행되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 등교 수업이 계속 미뤄지고 안전하게 하기에는 어려워진 상황에서 사실 수행평가를 제대로 진행하기는 어렵다라는 것도 교육부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현 교육과정에서는 단순하게 숙제 형태의 수행평가가 아니라 이제 뭔가 아이들의 과정을 중심적으로 평가하는 과정 중심 평가를 해야만 한다. 바로 온라인 학습 시기에도. 그래서 교육부는 이러한 활동을 제안을 합니다.
자, 우리 온라인 수업 시기에도요. 예체능과 관련돼서는 뭐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는 걸 동영상으로 찍어서 제출하도록도 하고요. 온라인 실시간 플랫폼 활용해서 토의 토론이나 화상 발표를 할 수 있도록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께 다양한 활동을 제안을 해드렸습니다. 자, 과연 이렇게 선생님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시면서 수업을 하셨을까? 1학기가 끝난 후에 전체 이제 취합을 한 결과를 보니까 조금 충격적인 건 온라인 학습 시기에 선생님들이 실시간으로 쌍방향 수업을 하신 건 단 5.96%. 약 6% 정도의 선생님들이 실시간 플랫폼을 활용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의 약 94%의 선생님들께서는 컨텐츠를 활용하거나 과제 제출형 수행평가 수업을 많이 진행을 하셨어요. 사실 1학기가 끝나는 후에 이런 결과가 있는 건 어수선한 환경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자, 여기서 컨텐츠를 활용하는 건 뭐 EBS 시청 자료라든지 심지어 어떤 분들은 유튜브 링크를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과제 제출형 수업은 이런 형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과제 제출형 수행평가, 뭔가 시청 자료를 보고 감상문을 쓴다든지 역사 신문 만들기, 에세이 쓰기, 또 독후감 쓰기. 주로 쓰기 형태의 수행평가가 굉장히 많았다는 것. 이 상황에서도 우린 수행평가를 진행을 해야만 하고, 그리고 가장 안전하고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수행평가가 무엇일까? 사실 그거 바로 글쓰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도 사실 코로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 1학년 시기에는 이런 글쓰기 역량은 제대로 다 잡고 가야만 앞으로 수행평가를 잘 준비를 해서 내신을 대비할 수 있겠죠. 지난주에 교육부가 올해부터는 작년에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온라인 학습 시기에 진행되는 수행평가에 한해서도 이제 학생부에 기재를 하겠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합니다. 물론 이제 계약을 해봐야 수행평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알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모든 수행평가에는 글쓰기, 나의 뭔가 생각, 의견, 경험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이 우선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시기엔 이런 글쓰기 역량 꼭 키워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중학교 2학년으로 올라가면 이제 새로운 2015 개정 중학교 역사교과서로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자, 내용을 한번 보면요. 중학교 역사 1 교과서는요, 1년 동안 세계사를 학습합니다. 그리고 또 중학교 역사 2 교과서는 한국사를 학습하게 되죠. 그래서 세계사를 선행하고 한국사를 배우는 구조로 바뀌게 됐다는 거. 많이들 요거 모르고 계셨을 것 같아요. 이제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역사교과서 안에서 한국사, 세계사가 혼재됐다면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빼박으로 세계사 먼저 해야만 한국사로 갈 수가 있습니다. 교과서를 한번 보여드리면요. 역사 1은 세계사죠. 일본의 막부 정권을 배우면서 이들이 왜 임진왜란을 일으켰고 그 당시에 동아시아 국제정세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었는지를 학습합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 2 교과서 한국사를 배우게 될 때는요. 임진왜란을 배우면서 조선이 외란을 어떻게 극복했으며 외란이 동아시아 국제질서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배우도록 하죠. 이미 아이들은 임진왜란을 배우기 전에 일본의 막부 정권이라든지 명나라의 상황을 알았기 때문에 동아시아 3국이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지 폭넓게 학습이 가능하죠. 그래서 사실은 세계사 교육을 강조하는 이유는요. 세계사적인 맥락에서 한국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한국사는 정말 단편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세계사와 더불어서 배워야 하니 중학교 2학년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위해 세계사 교육 꼭 시켜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사실 아이들은요. 세계사 많이 힘들어해요. 좀 와닿지도 않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 뭐 중국을 하고 있다가 유럽으로 건너뛰었다가 뭐 미국으로 가기도 하죠. 근데 이제 현재 이제 세계사 교과서를 한번 보면요. 큰 주제 안에서 이렇게 동아시아, 서아시아, 유럽으로 지역별로 쪼개져서 학습하는 지역별 학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과서의 변화 과정에 맞춰서 이제 학습을 대비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정리해드리면 중학교 시기에 가장 중요한 건 자유학년제 대비한 수행평가 역량. 기본적으로 우리 코로나 시기가 아직 현재 진행 중이니까 이제 글쓰기 역량 키워주셔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개정된 역사 교과서에 맞춰서 역사 교육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예비 초등학교 1학년 시기부터 중학교까지의 내용을 쫙 정리를 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 예비초 1학년에서 2학년 친구들은요, 학습 기초 다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학습의 기초를 잘 다져놔야만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 시기에는 아이들의 늘어나는 학습량, 학습 시간에 흔들리지 않도록 자기주도 학습 역량 키워주시면서 학업 자신감 끌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5, 6학년에는 통합형 사고력 반드시 길러주셔야 합니다. 교과서 안에서도 강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중학교로 올라가게 되면요. 수행평가 역량 필요합니다. 근데 이 수행평가 역량이란 그동안 쌓아놓은 배경 지식을 잘 연결해서 활용하고 표현하는 방법.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학년군별로 중요한 학습 특징들이 다 연기가 돼 있다는 걸 눈치채시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의 이런 학년군에 맞춰서 걱정 없는 새학년 새학기를 위해 꼭 필요한 건 반드시 프로그램을 잘 선택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저희의 해법 독서원술 프로그램 소개에 앞서서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요 마지막 대망의 이제 이벤트가 프로그램 소개가 마치고 진행될 예정이니까 끝까지 본방사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해법 독서논술은요. 다양한 필독서를 읽고 융합 지식을 쌓고 이를 기반으로 토의 토론과 글쓰기를 통해 교과 연계를 기반으로 한 통합 독서 논술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초등 교재 같은 경우에는요. 한 달에 필독서 2권을 학습합니다. 자, 필독서는요. 이제 교과 연계를 기반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교과 연계 기반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이제 자기 학년과 상급 학년에 배우는 교과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이제 책을 통해 독서 논술과 토론으로 배운 내용, 자기가 체득한 내용과 관련되어지면 아이들이 학습에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 이게 바로 자기주도 학습의 시작이죠. 자, 그리고 저희는 수학과 사회와 관련된 개념 이해를 할 수 있는 테마북 교재가 있어서 역시 교과 연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즘 친구들 이해력, 독해력 굉장히 중요하죠. NI 국어 능력 교재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이제 중등으로 가게 되면 중등 수준 이상의 이제 논술 역량을 키워줄 수 있도록 로스트럼 인문 교재에서는요, 독서 논술과 더불어 독해 프로그램까지 준비가 돼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영역의 독해 훈련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나서 주어진 논제에 맞춰서 글쓰기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렇게 글을 주어진 분량 내에서 채우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요즘의 수행평가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평가 기준, 성취 기준에 맞춰서 써야 된다는 거. 이제는 무조건 뭔가 주어진 거에 이상으로 써는 것보다는 이렇게 평가 요소에 맞춰서 쓰는 훈련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로스트럼 같은 교재 같은 경우에는요. 우선 중등 시기에 제일 중요한 거 바로 자유학년제 진로 탐색을 하는 시기죠. 진로 탐색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이 필요한데 간접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건 바로 책 읽기죠. 그래서 저희는 로스트럼 교재 안에서 계열별 독서를 통해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또 독서 논술, 토론, 또 실전 논술을 통해 글쓰기 역량까지 키워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모두 역사 교육과 관련된 아이들 학년군에 따라 중요한 맞춤식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초등학교 시기는 인물, 생활사, 문화사 중심으로 간다는 거. 또 중학교에서는 세계사적인 맥락에서 한국사 이해하는 통사 수업 시작되니까 이에 맞춰서 대비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희는요, 초등 한국사 교재가 이렇게 위인, 인물을 통해 역사 학습의 흥미를 올려주고요. 그리고 생활사, 문화사, 주제 논술로 들어가게 되면서 아이들이 역사를 통해 배경 지식이 좀 더 확장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계사 교육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스토리텔링 세계사 교재를 통해 아이들이 좀 세계사를 쉽게 배울 수 있게 저희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특히 지금 커리큘럼 보시면 지역별로 쪼개져 있는 거 좀 의아해 하실 거예요. 저희가 처음에 스토리텔링 세계사 교재가 나왔을 때는 이렇게 지역별로 쪼개져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좀 당황해들 하셨죠. 왜 이렇게 쪼개놨을까? 근데 이제 얼마 후 2015 개정교육과정의 역사과 과목에 대한 지필 기준이 발표됐을 때
이제 세계사 교육은 지역별 학습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역시 교과서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뭔가 다르구나. 라고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었죠. 자, 역사와 더불어서요. 사실 아이들의 통합형 지식을 키우기 위해서는 다양한 배경 지식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과학 특강 프로그램을 이렇게 예비초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그리고 중등 수준까지 융합과학 독서, 융합과학 논술, 그리고 융합과학 토론 프로그램을 통해 통합적인 내용을 연결해서 활용할 수 있는 학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해법 독서연술 프로그램을 쫙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이제 새학년, 새학기 많이들 걱정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저희 해법 독서연술 교재와 함께라면 아이 학년군 특징에 맞서서 학습을 대비할 수 있고 절대 걱정 없는 새학기 생활이 가능하리라고 장담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끝내기 전에 대망의 마지막 이벤트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마지막 이벤트 지금 발표하겠습니다. 자, 무엇이든 물어보살 이벤트입니다. 오늘 도시락 3탄이 끝나고 난 뒤에요. 유튜브 해법에도 공식 채널 커뮤니티 들어가셔가지고요. 댓글로 도시락 4탄에 바라는 점을 입력해 주세요. 구체적이고 정말 바라는 아주 진정성이 느껴지시는 글 100분 선정해서 스타벅스 카페라테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요, 내일도 쓸 수 있느냐? 아닙니다. 오늘 자정 기준까지만 작성된 댓글을 기준으로 선별되니까 오늘 꼭 끝나자마자 여기 들어가셔가지고요. 바로 댓글 입력해 주시면서 도시락 4탄 기대됩니다. 라는 내용과 함께 구체적으로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함께 만드는 우리 도시락 4탄을 이제 준비를 하면서 물러나고자 합니다. 오늘 아주 이 귀한 점심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사실 아이들이 이제 일주일 앞두고 있죠. 뭐 여러 가지 걱정도 되고 설렘도 되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저희 해법 독서논술과 함께 우리 아이들의 눈부신 새학기 생활 저도 함께 응원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